안녕하세요 여러분. 메이크업 아티스트 세실입니다. 오늘은 제가 거의 한 달 동안 준비했던 백화점 파운데이션 리뷰를 들고 왔는데요. 올해 정말 많은 백화점 신상이 나와서 여러분도 기존의 파운데이션 대비 어떤 게 더 나을지 엄청 궁금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실 것 같은 파운데이션 위주로 기존의 파운데이션과 뭐 어떤 게 비슷한지 어떤 게 더 나은지 이런 거를 저의 약간은 뭐 주관적인 의견이 들어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메이크업 아티스트니까 다양한 분들한테 신상 파데도 좀 써봤거든요. 그래서 리뷰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예상이 맞다면 여러분이 신상 파데 중에서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파데는 아마도 디올 글로우 파운데이션이랑 디올 벨벳 파운데이션이랑 스쿠 리퀴드 파운데이션이랑 나스 신상 파데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제일 궁금했던 파운데이션이기도 한데요. 먼저 촉촉이부터 보여드리자면 스쿠 리퀴드 파운데이션하고 디올 글로우 파운데이션하고 저는 어느 정도 약간 닮은 부분이 있다고 느꼈어요. 근데 조금 미묘하게 차이가 있으면서 컬러가 좀 차이가 있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반반 비교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스쿠 파운데이션은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제일 밝은 2050고 디올 글로우 파데 리뉴얼 된 거는 00.5 그러니까 17호 정도? 21호보다 좀 밝은 정도? 요 정도로 둘 다 구매를 했어요. 이게 공통점은 뭐냐면 촉촉이 파데치고는 그래도 어느 정도 중하에서 중간까지 올라가는 커버력을 가지고 있고 지속력이 높다는 거? 좀 깔끔한 거? 요런 게 좀 공통점이었거든요. 그래서 헤라 글로우 파데나 시세이도 글로우 파데의 광택감이 약간 부담스럽다든지 조금만 더 커버력 올렸으면 좋겠다 한다면 스쿠 리퀴드 파데나 아니면 디올 글로우 파데가 괜찮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스쿠 리퀴드 파운데이션부터 반쪽에 발라볼 건데요. 오늘은 거의 다 스파츌러로 바를 거고 나스 파데만 손으로 바르는 게 궁합이 가장 좋아서 나스만 손으로 바르겠습니다. 근데 손으로 발라도 엄청 얇게 발리는 거 여러분 아시죠? 스쿠 205는 약간 더 밝은 파운데이션을 원하는 그 니즈에 맞춰서 리뉴얼된 지 비교적 얼마 안 된 그런 파운데이션이야. 근데 제가 이전 버전은 안 써봐서 모르겠는데 저는 커버력이 어마어마하게 낮을 거라고 왠지 막연하게 상상을 했었는데 제가 상상한 건 커버력 하 정도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발라보니까 중하 정도로 생각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톤 보정이 되는데? 괜찮은데? 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뭔가 스쿠 파데가 좀 대표적인 일본 파데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일본이 굉장히 습한 그런 나라다 보니까 여름철에 이 스쿠 리퀴드라면은 여름철에도 건성분들이 좀 더 깔끔하면서 지속력 있게 수부지 복합성이나 건성분들이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거를 봄에 테스트했을 때는 생각보다 엄청 촉촉일 줄 알았는데 좀 속당김 있네 라고 느꼈기 때문에 아마 건성은 상상한 것보다는 조금 건조하다, 조금 속당김 있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고요. 복합성 수부지가 가장 궁합이 좀 잘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속력은 지성 같은 경우에는 저녁이 됐을 때 조금 이제 지워지기 시작하는 느낌인데 좀 자연스럽게 지워진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느낌인 것 같고 복합성 건성 같은 경우에는 무난하게 유지가 되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컬러는 205가 핑크 베이스라고 공홈에 써있는데 컬러를 뉴트럴하게 잘 뽑은 편이에요. 그래서 너무 핑크 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자연스럽게 화사한 그런 느낌이라서 제가 느끼기에는 한 17호 기준으로 19 정도? 그런 정도의 명도로 인지가 됐습니다. 다크닝은 많이 느끼진 못했고요. 그래서 되게 자연스럽고 내 피부가 원래 좋은 것 같이 시세이도 글로우 파운데이션보다 조금 더 커버를 올린 것 같고 좀 더 광택이 절제된 것 같은 그런 세미매트와 세미글로우 그 사이 정도 느낌이고 편하게 휘뚜루마뚜루 하기에 괜찮은 리퀴드 파데 같고요. 이쪽이 이제 스쿠 바른 쪽이고 이쪽이 바르지 않은 쪽이에요. 저 요즘에 좀 피부 관리를 열심히 했더니 홍조라든지 칙칙함이 좀 줄어든 것 같아요. 파데 전이랑 후랑 차이가 조금 덜 난다고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화사해지긴 하거든요, 육안으로 보면. 디올 글로우 00.5N을 발라볼 건데 스쿠 205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더 밝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화사한 표현 좋아하시는 분들 괜찮으실 것 같고요. 디올 글로우 파운데이션은 예전 파운데이션에 비해서 리뉴얼되고 굉장히 제형이 많이 변화했다고 느꼈는데 예전보다 더 얇아진 느낌?
그리고 예전에가 조금 더 도톰한 두께감이 있었어요. 예전 거보다 자연스러운 느낌을 원한다면 만족스러우실 수도 있고, 이게 빛 반사 효과가 더 좋아졌다고 직원분이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광택감이 그렇게 생각보다 건성이나 속건조 있는 사람한테 의외로 엄청 많진 않은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스쿠랑 좀 비슷한 부분이 있구나라고 느꼈던 것도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00.5N 같은 경우에는 스쿠 205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더 핑크 베이스 느낌이고 약간 더 밝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여기 19, 여기 17호 약간 이 정도 느낌으로 제 피부에서는 인지가 되거든요. 생각보다 이 친구가 글로우 파운데이션이라고 해서 엄청 촉촉일 줄 알았는데 약간 매트하네? 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참 이게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른 것 같아요. 건성 유튜버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간혹 좋다는 리뷰를 본 것 같은데 이게 좋거든요. 제가 느꼈을 때 중성에서 수부지가 가장 깔끔하고 안정감을 느낄 만한 그런 느낌인 것 같고, 건성 같은 경우에는 조금 스킨케어 잘 해주면은 또 깨끗하게 보일 것 같고, 지성 같은 경우에는 둘 다 지속력이 조금 낮지 않을까. 시간이 지났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시간 지나면 좀 유분이 올라오는 편인데 둘 다 약간 자연스럽게 조금 무너짐이 약간 있었어요. 뭐 끼임이나 이런 건 없었지만 극도로 깔끔한 상태로 아침부터 밤까지 수부진 저한테 유지가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스쿠보다 좀 더 하했으면 좋겠다 한다면 디올 글로우 파운데이션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 생각보다 글로우라는 이름 치고는 그렇게 광이 막 시세이도나 헤라 글로우 파운데이션처럼 반짝반짝한 그런 느낌이 아니라 뭔가 둘 다 되게 내추럴한 세미 매트와 세미 글로우 사이 느낌? 살짝 픽스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이게 좀 픽싱이 좀 빨리 되는 편이에요. 디올 글로우 파운데이션이 픽싱이 된다는 거는 또 약간의 매트함을 의미하는 것도 있어가지고, 둘 다 커버력은 제가 느끼기에 처음에 발랐을 때는 중하고 레이어드 하면은 한 중간까지 올라가는 느낌? 디올 글로우 파데는 아무래도 두께감이 더 얇아지다 보니까 더 자연스러워진 만큼 예전 디올 글로우보다는 커버 효과가 조금 더 낮아지고, 제가 느끼기에는 예전 거가 광택감이 좀 더 많다고 느끼긴 했습니다. 개인 차이가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둘 다 약간 깔끔 스타일이다. 디올 글로우를 보면서 외국의 글로우 파데는 좀 동양의 글로우 파데보다 광택이 좀 적구나. 글로우란 이름치고 살짝 세미매트한 듯한 게 입생로랑 오라워 글로우 파데였거든요. 근데 전 그게 좋았어요. 세미매트와 세미글로우 사이 느낌이. 근데 이것보다 조금 더 묽어지면서 약간 더 촉촉한 느낌? 약간 이거에서 약간 더 커버력이 낮아진 느낌? 그런 느낌이 약간 디올 글로우 파데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스쿠랑 디올 글로우보다 더 커버력 높이면서 더 약간 세미매트로 가면서 더 결 커버하고 싶으면 입생로랑 오라워 글로우로 가셔도 괜찮고요. 오라워 글로우는 정말 이름이랑 다르게 세미매트와 세미글로우 사이의 제형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세이도 글로우 파데랑 믹스해서 사용하는 거를 베스트로 예쁘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스쿠와 디올 글로우의 두 개의 장점은 두꺼워 보이지 않는다는 거. 그게 장점이고, 밀착력이 좋고 조금 깨끗하게 유지되는 편이라는 거? 그렇지만 극지성이나 지성이나 막 열감이 많은 유분 올라오는 수부지 같은 경우에는 이 상태가 밤이나 저녁 무렵까지 유지가 되진 않는다는 거. 좀 더 개기름이 올라오면서 약간 자연스럽게 지워진다는 거 인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대쪽 지워보면 그래도 의외로 스코도 홍조 커버라든지 톤 커버를 좀 잘 해줬다는 거. 20대나 30대 분들이 조금 깔끔하게 하기 좋은 것 같고, 물론 40대 분도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리뉴얼된 디올 포에버 스킨웨어 파운데이션 00.5N 둘 다 00.5N으로 구매를 했는데요. 요거는 정말 예뻤습니다.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저는 구 버전보다 마음에 들었고, 구 버전에 비해서 얘도 좀 더 가벼워진 감이 없잖아 있어요. 근데 얘가 입구가 막히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고가의 블라우스나 이런 거 입었으면 잘못하면 옷에 튈 수 있어요. 진짜. 다른 방향으로 잘못 튈 수가 있어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컬러로 약간 이쪽 반 정도 막혀서 삑 나간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 0N이랑 00.5N이랑 엄청 고민했거든요. 약간 지금도 짜는데 스프레이처럼 찍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토출구가 너무 작아서 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작아야지 공기에 노출이 안 되겠죠? 00.5N은 17호가 쓰기에 좋은 화사한 느낌이라서 뭐 15, 13호, 17호가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3호 같은 경우에는 00N도 있으니까 그렇게 선택하셔도 되고, 디올 글로우 0N이 정 21호 느낌이고, 디올 세미매트 0N이 글로우보다 조금 더 화사하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21호한테나 22호가 톤업시키기에는 0N이 정말 조색이 이쁘게 됐기 때문에 0N으로 사용해도 어두워 보이지 않고 예쁘고 자연스러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마지막까지 실제로 메이크업 일할 때는 0N을 많이 쓸 것 같은데, 평균적으로 21호나 22호 분들도 정말 많으시기 때문에 0N도 잘 뽑혔다, 이런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00.5N 발라보겠습니다. 00.5N이 좀 더 디올 세미매트가 커버력이 더 높다 보니까 글로우 파데를 발랐을 때보다 얼굴이 더 하얘진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이 파데에 대해서 약간 매트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또 디올이 파데 맛집이라서 속건조가 없었다는 게 수부지 복합성인 저한테는 너무 큰 장점이었어요. 얇게 밀착이 되는 스타일이라서 단점이 있다면, 얼굴에 손을 많이 대거나 얼굴에 뭔가 뭐 마스크를 하고 자꾸 터치가 일어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지워질 수가 있습니다. 손을 안 대고 있으면 괜찮은데 얼굴에 뭐 눈화장 하면서 건드린다든지 하면은 밑에가 조금 지워지는 그런 느낌이 조금 있더라고요. 근데 마스크가 또 터치가 안 되면은 또 깔끔해요, 습기 안에서도. 얇게 밀착이 되는 스타일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근데 좀 놀라운 게 뭐냐면 얇게 밀착이 되는 것 치고는 모공하고 오돌도돌한 결 커버 효과가 되게 우수했어요. 컬러도 너무 극단적인 핑크로 쏠리지 않으면서 엄청 화사한 핑크 베이스 스킨톤으로 나와가지고 15에서 17호 분들이 00.5N 바르시면 정말 화사하다고 느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다크닝 없이 하루 종일 이 화사한 상태가 오래 유지가 돼가지고 좀 밝은 파운데이션 찾으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좋아하실 것 같고요. 이쪽이 조금 더 커버를 챙겨준 그런 느낌? 더 깔끔한 세미 매트에 가깝고, 이쪽이 시세이도 글로우 파데나 헤라 글로우 파데 바른 다음에 뭔가 파우더 처리해주고 광 약간 누른 느낌? 약간 그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저 같은 수부지 복합성 지성에게는 디올 벨벳 파운데이션 쪽이 훨씬 더 괜찮았다. 그리고 제가 예전부터 저 디올 벨벳 파운데이션 정말 좋아하는데 그거는 리뷰에, 백화점 파데 리뷰에 항상 없어서 아쉽네요, 그런 피드백들이 꾸준히 들어왔어요. 리뷰를 못 드렸던 이유가, 제가 과거에는 디올 벨벳 파데가 조금 더 커버력이 높으면서 밀폐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파데가 밀폐력이 있으면 좁쌀 여드름이 나요. 그래서 디올 벨벳 파데만 바르면 저의 케이스만 유독 100% 좁쌀 여드름이 나가지고 좋다는 건 알아도 구매를 못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좀 더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느낌이 있으면서 좁쌀 여드름이 안 나가지고 이제 여드름 걱정을 제가 안 해도 돼서 그 부분도 저한테는 되게 만족스러운 점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커버를 챙겨서 화사하게 해주고 싶은데 가까이서 들여다봤을 때 두꺼워 보이진 않았으면 좋겠다 했을 때 생각보다 정말 괜찮아서, 왠지 디올 글로우 파데라고 하면 엄청 끌리지 않나요? 엄청 매력적이라고 느껴졌는데 요거는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그냥 보통 느낌이었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요거가 제가 기대를 크게 안 했는데 예전보다 훨씬 더 제 취향에 가까워진 느낌이라서 얇은데 커버가 잘 되면서 밀착력도 괜찮고 하루 종일 화사하게 다크닝 없어가지고 저는 이쪽이 훨씬 더 제 취향이긴 했어요. 수부지라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이쪽이 디올 글로우, 이쪽도 화사하죠? 그리고 이쪽이 세미 매트 쪽인데, 실제로 눈으로 좀 살펴보면은 여기 약간 홍조 같은 게 살짝 손거울 같은 걸 보면은 조금 있기는 해요. 여기가 깔끔 커버한 그런 느낌? 그래서 이번에 좀 더 이렇게 라이트하게 나왔다, 둘 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디올 글로우 쪽 지워보겠습니다. 디올 글로우도 생각보다 아까 스코 리퀴드 파데만큼 어느 정도 커버력이 좀 중하에서 중간 정도로
홍조 커버를 잘 해주는 편이에요. 이렇게 지우고 나니까 두 색상이 얼마나 톤을 화사하게 잡아주는지 확 보이는 것 같네요. 자, 이쪽이 그냥 쌩얼, 이쪽이 근데 여기요 원래 피부가 되게 좋은 중성 피부처럼 만들어줘요. 지금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하면 톤 차이가 너무 나니까 이쪽 인공적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커버력 잘 된 거 치고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듯한 그런 복숭아 피부를 만들어줘서 디올 벨벳 파운데이션 진짜 마음에 들었습니다. 자, 나스 신상 파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나스 브랜드에서 몽블랑 도빌 오슬로를 선물로 받았거든요. 근데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피부톤이 13호에서 17호 정도로 생각보다 조금 밝은 파데를 참고하려고 보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서 뭔가 제가 샀던 앞선 디올이랑 몽블랑은 명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조금 명도 차이가 덜 나게 여기도 화사한 컬러를 잘 뽑기 때문에 양양이라고 하는 파운데이션을 제가 추가적으로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도 화사한 컬러를 굉장히 잘 뽑는데요. 내추럴 매트 롱웨어 파운데이션은 생각보다 커버력이 좋았습니다. 약간 불투명한 그런 파운데이션에 속하고요. 약간 비슷한 거는 제가 좋아하는 샤넬 울트라 르땡 파운데이션? 약간 그런 라인이랑 조금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색상을 제가 여러 개 가지고 있으니까 참고용으로 조금 여러 개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17호가 조금 톤업을 시키고 싶다, 화사하게 하고 싶다 한다면 양양 구매하시면 되거든요. 15, 13호, 17호 같은 경우에 양양이 좀 많이 밝은 그런 편이고요. 약간 핑크 베이스의 밝은 느낌이고 매장에다 물어보니까 울롱 컬러도 되게 많이 나간대요. 그래서 21호보다는 좀 밝았으면 좋겠고 17호보다는 또 너무 하얗진 않았으면 좋겠다 하면은 몽블랑보다 약간 밝았으면 좋겠다 했을 때 울롱이 핑크 뉴트럴 베이스 색상이라서 좀 잘 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 바로 밑에가 울롱 이라고 보시면 되고 저는 아마도 매장에서 제일 잘 나갈 파운데이션은 나스의 몽블랑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정 21호 느낌이라서 좀 우리나라 한국 평균 분들이 어느 정도 대체적으로 조금 자연스러우면서 화사하게 쓸 수 있는 내추럴한 핑크 베이스 21호인데 막 너무 핑크로 쏠리지 또 않는 화사한 느낌이라서 요거는 22호가 톤업 시키고 싶거나 내추럴 21호 뜨지 않는 21호 찾으실 때 몽블랑이 정말 평균적인 한국인 분들한테 좀 잘 맞을 만한 그런 컬러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몽블랑이 양양보다는 조금 더 채도가 있기 때문에 채도에 많이 예민한 여름쿨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양양이나 울롱 쪽으로 또 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 상아빛 잘 뽑는 거 아시죠? 핑베 말고 뉴트럴 옐로우 베이스, 상아 베이스로 가고 싶으면 가을음 라이트, 가을음 소프트, 뭐 봄 소프트인데 핑베 말고 뉴트럴 옐로우 베이스 선호하시면 시베리아로 구매를 하셔도 좋습니다. 시베리아 컬러 제가 체크해봤는데 촉촉이 시베리아보다 반의 반톤 정도 조금 차분했어요. 백화점에서 컬러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몽블랑보다는 시베리아가 훨씬 더 밝은 편에 속한데 노란기 감지를 하시면 이번 신상 파데에서는 시베리아에서도 노란기를 상아색이라고 하지만 약간 여쿨 같은 경우에는 감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컬러만 잘 맞아떨어지면 쿨톤의 옐로우 베이스랑 완전 찰떡궁합으로 또 잘 맞을 수도 있어가지고 너무 핑크 쪽으로만 선택해야 된다고 또 속단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거가 이제 내추럴 21호인 몽블랑 이쪽이 좀 17호, 15호 정도에게 어울릴 것 같은 양양 컬러고요. 오슬로 컬러 같은 경우는 저도 지금 처음 짜서 써보는데 오슬로 같은 경우에는 좀 쿨톤 분들이 더 톤업 시키고 싶을 때 선택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웜톤이 사용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몽블랑보다 약간 반톤 정도 밝은 느낌이 오슬로에서 느껴집니다. 오, 신기하네요. 양양이 상대적으로 더 흰기가 느껴지네요. 그리고 도빌 가지고 있는데 도빌은 제가 원래 23호 분들한테 진짜 잘 썼거든요. 아니면 22호가 내추럴하게 하고 싶어 할 때 컬러를 되게 잘 뽑아요. 그리고 여기 저는 나스는 고비 컬러가 참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피부 노란기 있는 22호나 23호 쿨톤 분들이 고비 컬러를 하면은 정말 저는 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웜톤이 해도 예쁘고 그래서 도빌 컬러도 잘 뽑혔다 역시나. 22호나 아니면 23호 분들이 좀 뉴트럴하게 하고 싶을 때 상대적으로 이 위에 것들이 조금 더 핑베 느낌이 있네요. 그래서 옛날에 이렇게 길쭉이
나스 파데가 진짜 미친 듯이 매트하면서 두께감이 있었거든요. 정말 더블웨어보다도 더 매트한 꾸덕한 진흙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번에는 좀 더 가벼운 그런 느낌이 있는데 꽤 어느 정도 커버력 챙겨줘서 뉴 에스테로도 더블웨어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00.5엔 디올 벨벳 파데랑 좀 명도를 맞춰서 화사한 양양 컬러를 반대쪽에 발라보겠습니다. 색상이 너무너무 또 화사하게 예뻐서 조금 밝은 핑크 베이스 우유빛깔 파운데이션 원하시는 분은 디올 00.5엔과 더불어서 나스의 양양 파운데이션이 디올 것보다 약간 더 저는 커버력이 높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그 매장에서 손으로 바르는 걸 추천을 하잖아요. 손으로 발라본 지 좀 오래됐으니까 요즘엔 대부분 뭐 스파츌러나 브러쉬 많이 쓰잖아요. 제가 더 좋은 툴은 없을까 싶어 가지고 뭐 스파츌러로도 써보고 버핑 브러쉬로도 써보고 납작 브러쉬로도 써보고 별걸 다 써봤어요. 근데 손이 제일 궁합이 좋더라고요. 왜냐면 커버력이 조금 높은 그런 파운데이션이다 보니까 약간 그냥 비비크림 같이 얇게 안착을 시키면은 손의 그 따뜻한 체온으로 살짝 이 외곽이 약간 더 보송하게 마무리가 되면서 밀착력, 지속력이 가장 좋아지면서 또 동시에 두꺼워 보이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마무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괜히 매장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구나. 손이 제일 예쁘구나.' 심지어 스파츌러로도 비교를 해 봤는데 손이 더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진짜 매장 추천대로 손을 저도 제일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했을 때가 제일 자연스럽게 원래 피부 좋은 것처럼 좀 만들어 주면서 좀 지속력, 깔끔함이 좋았어요. 똑같이 스파츌러라는 조건으로 발랐을 때 더 에스티로더 이번 신상 더블웨어하고 디올 벨벳 파데가 저의 경우에는 지속력이 더 높았고 스파츌러로 밀착을 시키면은 저 같은 수부지에서는 이거가 좀 저녁이 됐을 때 약간 무너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성 같은 경우에는 더블웨어보다는 밀착력이 조금 떨어진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얘가 커버력이 아쉬운 분들은 일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프라이머를 같이 동반한다면 지성이나 좀 더 유분이 많이 나오는 수부지의 경우에는 더 케미가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픽서 스프레이를 같이 사용을 해 주셔도 좋고요. 매장에다가 "혹시 손 말고 다른 툴 괜찮은 거 추천 주실 수 없을까요?" 라고 했는데 그냥 스펀지로 싹싹 이렇게 펴 바르는 방식으로 하는 것도 "손 다음으로 괜찮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손으로 바르는 게 어색하시고 손에 묻는 걸 안 좋아하신다면 그냥 스펀지로 가볍게 펴 바르고 두들겨서 밀착시키는 방법으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무래도 조금 손으로 커버를 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여기가 커버력이 더 높게 느껴지고 이쪽이 더 자연스러운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커버를 고커버의 제품을 손으로 하면은 되게 자연스럽게 크리미하게 밀착이 된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커버력을 더 올리고 싶으면 이거는 어차피 커버력이 꽤 높다고 생각을 해요. 중에서 중상, 상까지도 레이어드 하면은 계속 올릴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서 어느 정도의 나는 두께감하고 세미 매트 텍스처를 좋아하고 그러니까 광이 심하진 않거든요. 약간 은은하게 속광 느낌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건성이 바르면 매트하다고 느끼는 정도의 텍스처예요. 괜찮았다. 네, 매력적이다. 색깔도 잘 뽑았고 그 대신 극지성 같은 경우에는 VDL이나 아니면 더블웨어보다는 지속력이 좀 떨어질 수 있다. 유분이 굉장히 많이 나왔을 때 아무래도 약간 보송한 그런 제형의 파운데이션이다 보니까 조금 녹을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내추럴하게 음영 메이크업이나 세미 스모키 할 때는 몽블랑 괜찮았고 좀 화사하게 하고 싶을 때는 양양 손으로 바르는 거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사계절 내내 수부지인 저한테는 잘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지성은 좀 테스트하고 저녁에 살펴보긴 해야 된다. 그리고 건성은 스킨케어 처리 잘 해주면 여름에 깔끔하게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스킨케어가 안 되어 있으면 당연히 조금 세미 매트 파데다 보니까는 약간 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건조함을 여기서 한 번도 못 느꼈어요. 둘 다. 너무 자연스러운데 커버를 시켜줘요. 그래서 얘도 약간 시세이도 글로우 파데가 원래 손 추천하는 것처럼 손으로 밀착시키는 게 되게 잘 어울린다.
마지막으로 에스테로더 더블웨어 리뉴얼된 파운데이션을 발라볼 건데요. 저는 올리브영 사이트에서 15ml로 좀 더 저렴한 걸로 주문을 했어요. 근데 진짜 사이즈 엄청 작죠. 립밤이나 립스틱 정도 사이즈거든요. 여행용으로 너무 편한 것 같아요. 근데 유리병이 아니라서 좀 휴대하기도 좋고, 그리고 저는 포슬린 컬러를 이번에 처음 구매해봤는데 되게 자연스럽게 화사해져가지고 너무 만족스럽더라고요. 그리고 포슬린보다 더 밝은 컬러도 있대요. 알라바스터였나? 더블웨어가 되게 진흙같이 꼬독하면서 지성분들의 좀 모공 커버 되면서 구원템이었잖아요. 근데 좀 제형이 많이 바뀌었어요. 조금 더 묽어지고 약간 더 자연스러운 내추럴한 살짝 글로우감이 돋보이는, 정말 이 에스테로도 이번에 더블웨어 화보에서 아이유님 피부 표현이랑 정말 똑같이 그렇게 결과물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복합성 수부진 저의 경우에는 구버전보다 신버전이 훨씬 더 좀 스타일이 잘 맞긴 했어요. 여성분들은 조금 슬플 수 있는데 커버력 이런 게 조금 더 낮아졌다고 느낄 수도 있어서, 근데 여전히 얘가 그래도 다른 브랜드 파데보다는 픽싱력이 굉장히 우수한 편이고 땀이나 이런 습기에도 강한 편이었고요. 좀 더 내추럴한 그런 버전의 더블웨어라고 느껴졌습니다. 건성분들이 이제는 쓰기에도 좀 더 괜찮아졌다. 정말 다른 파데들은 다 못 버티고 더블웨어하고 VDR만 유일하게 버틸 수 있었다 하는 지성분들에게는 이 리뉴얼이 약간 슬픈 소식일 수 있어요. 더 좀 자연스러우면서 얇아지면서 모공 커버력이 조금 더 낮아졌다고 느낄 수도 있어서, 근데 더블웨어가 되게 지속력이 깔끔하게 좋다는 거는 알고 약간 워터프루프 기능처럼 땀에도 강하다는 거는 아는데 속건조가 있어가지고 쓰고 싶어도 못 썼다 하는 복합성 스부지 건성 같은 경우에는 또 반대로 약간 반길만한 또 그런 거기도 하거든요. 저한테는 또 되게 잘 맞았습니다. 되게 자연스러워 보이던데요. 그리고 컬러가 되게 내추럴하게 붙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디올이나 마스의 양양 같은 게 더 핑베로 화사한 그런 느낌이고, 포슬린 같은 경우에는 또 얘도 핑베이긴 한데 아이보리? 아이보리 그런 느낌으로 나오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얘가 오늘 보여드린 것 중에서 상대적으로는 제일 매트하게 픽싱되는 그런 스타일 느낌인 것 같고요. 굉장히 예뻤습니다. 하루 종일 깔끔하게 유지되고 모공 쪽에도 저의 경우에는 무너짐 같은 것도 없고, 근데 이제 진짜 사람 바이 사람인가 봐요. 이렇게 붉은기 있으면서 열감 있는 분들은 이게 좀 지속력이 더 낮아질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지성분들은 조금 실망스러울 수 있는데 속건조 있는 수부지 복합성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굉장히 깔끔하게 잘 쓸 수 있을 만한 그런 파데예요. 그래도 커버력이 중상 정도는 돼가지고 다른 불필요한 걸 안 해도 그냥 한 방에 얇게 스파츌을 하고 밀착시키는 것만으로도 공들여서 화장을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나스하고 더블웨어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좀 더 커버력 높은 거 선호하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지속력이 제일 높은 거는 확실히 더블웨어가 지속력이 높았습니다. 그럼 이제 리뉴얼돼서 저는 어떻게 하면 좋죠? 라고 하는 지성 모공 피부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백화점 파데에서 조금 더 합리적인 금액으로 지속력 굉장히 깔끔하게 유지할 수 있는 게 헤라의 실키스테이 파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 이번에 다시 쫙 돌면서 헤라 실키스테이 파데 발라봤는데 리뉴얼 되면서 저는 17호인데 17N 바르니까 다크닝이 없었고 시간 지났을 때도 모공김이 없었고, 그래서 얘도 되게 기술력이 좋고 가격대 대비 얘가 정말 가성비가 세미매트 고커버 파운데이션 중에서 제일 좋구나 라는 느낌이 들어서, 지성이라든지 커버를 원하시는 분들은 역시나 헤라 실키스테이가 또 명작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에스테로도 더블웨어가 밀폐력이 저한테 좀 있었어가지고 전 또 이것도 좁쌀 여드름이 과거 거가 솔직히 났어요. 근데 얘가 좀 더 유연해진 그런 느낌이 있어서 저처럼 모공 부분에 공기가 통해야 되는 그런 밀폐에 굉장히 취약한 그런 걸로 트러블 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안정감 있게 유분이 나와도 좀 지저분하지 않게 유지가 될 수 있어가지고 딱 피부 얇은 수부지한테 찰떡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리뉴얼 되면 어떡하지? 이제 앞으로 지성한테 어떡하지? 이래서 약간 절망적이었는데 의외로 나한테 인생템을 찾아버렸다.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나스, 아무래도 손으로 바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더 자연스러워 보이는데 얘도 꽤나 커버력이 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얘는 기존 더블웨어에서 약간 더 가볍고 조금 더 숨쉬는 그런 느낌? 조금 더 윤광 돌게?
이렇게 좀 더 바뀌었다. 클라란스의 세럼 파데도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거는 따로 바른 영상을 담아뒀는데 아무래도 세럼이 같이 나오는 파데다 보니까 건성분들이 커버력은 높으면서도 속이 건조하지 않게 그렇게 쓰기가 좋았고, 아무래도 약간 유분감이 동반한 세럼이 섞여 있다 보니까 다크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크닝을 조금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조금 밝은 21호라고 느꼈으면은 저한테는 한 22호 정도로 살짝 다크닝이 오긴 했거든요. 그래서 나는 내추럴한 거를 선호한다, 이런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요. 제형이 주는 그런 커버력하고 보습감 같은 경우에는 되게 괜찮았어가지고, 스쿠 크림 파데가 단지형이라서 좀 불편했던 분이라면은 얘가 좀 좋은 대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더 촉촉했으면 좋겠는데 커버력도 높았으면 좋겠다 한다면, 제가 이번에 백화점 파데를 쫙 훑으면서 느꼈던 게 빨리르 골드 스킨 글로우 파운데이션이 굉장히 밸런스가 좋은 파데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촉촉 파데라기에는 얘도 건성한테 조금 매트하고 속건져 있는 수부지한테 조금 속이 매트할 수가 있긴 한데, 커버력을 되게 잘 챙겨주고 화사함이 계속 유지가 되면서도 하루 종일 짱짱하게 지속되고 너무 또 매트한 편은 아니라서 여러모로 육각형 밸런스를 잘 갖추고 있는 게, 다시 돌이켜서 쫙 제가 다시 백화점 거 다 발라봤거든요. 근데 겔랑 글로우 파데가 정말 잘 만들긴 했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서 여름철에 건성분들이 사용하신다든지 사계절 내내 수부지가 좀 더 커버력 있고 깔끔 완성도 있게 사용하기에 여전히 되게 좋은 파데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좋긴 한데 약간 무게감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아워글라스 일루전 루미너스 파데 쪽으로 가도 괜찮습니다. 얘도 광택감이 있으면서 스킨케어가 좀 많이 들어갔는데 생각보다는 커버력이 결 커버나 통 커버 능력이 좀 있는 편이거든요. 아워글라스도 촉촉 파데로 여전히 괜찮다. 근데 이제 아워글라스 파데는 21호까지만 있는 느낌이고 디올 파데급이나 나스 파데급으로 흰기 있는 파데가 없어요. 그래서 정 21호나 약간 내추럴한 거 선호하시는 다양한 톤 분들이 선택하기 좋았습니다. 혹시 헷갈리실까봐 제가 신상들 어떤 분들이 선택하면 좋을지 각각 파데별로 추천을 드릴 건데요. 먼저 좀 자연스러운 그런 세미 매트와 세미 글로우 느낌을 찾으시면 디올 글로우 파데가 중성이나 건성분들이 조금 깔끔하게 쓰기에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부지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근데 디올 파데가 항상 좀 색상이 약간 뜨거나 너 뉴트럴했으면 좋겠다 한다면 약간 더 뉴트럴하게 색을 뽑는 데가 스쿠 더 리퀴드 파운데이션인 것 같아요. 그리고 디올 글로우보다는 약간은 광이 조금 덜 했는데 자연스럽게 광이 있었으면 좋겠다 한다면 스쿠 리퀴드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진주 같은 벨벳 같은 그런 피부를 원하는데 뭔가 새로운 신상 파데를 써보고 싶다, 얇으면서도 커버가 어느 정도 잘 되면서도 얼굴이 화사해 보였으면 좋겠다 한다면 디올 벨벳 파데 이번에 좀 예쁘게 나왔고요. 하루 종일 깔끔하게 유지가 되면서 매트한데 너무 텁텁하진 않게 하고 싶다 한다면 에스테로더 더블웨어 신상 복합성 수부지한테 굉장히 지속력 좋고 깨끗하게 오래 유지가 되고요. 지성 같은 경우에는 편차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약간 손으로 비비처럼 바르는데 고커버 제품인데 뭔가 좀 자연스러웠으면 좋겠다 한다면 구 더블웨어 꾸덕함 좋은데 약간만 자연스러워졌으면 좋겠다, 구 버전에서. 그러면은 나스를 뉴 더블웨어 대한 느낌으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이나 스펀지로 얇게 밀착을 시키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지성이라서 내가 약간 못 버틸 것 같다 하는 분들은 헤라의 실키스테이 파데, 지성에서 수부지 건성 스킨케어 하면은 여름까지 쓸 수 있는 제품인 것 같거든요. 픽싱되면서 짱짱하게 유지됐으면 좋겠다 한다면 더블웨어의 대안으로 헤라 실키스테이도 여전히 추천드립니다. 나스보다 실키스테이가 지속력이 더 높습니다. 한 달 동안 쫙 살펴보고 장단점에 대해서 좀 포인트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세한 거는 제가 파데 밑에다가 조금 뭐 지속력이라든지 아쉬운 점이라든지 글로 영상에다가 적어서 같이 넣어두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럼 저는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여러분 안녕.